나는 33세 겨울에 홀로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얼어붙은 골목길,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만이 내 숨을 붙잡아 주었지요. 그날 이후 내 시간은 오롯이 누군가의 엄마로만 흘러갔습니다. 살림은 끝이 없었고 내 이름은 자주 뒤로 밀렸습니다. 새벽 시장의 서릿발, 저녁 아르바이트의 피로함, 장바구니의 무게와 통장 잔고의 숫자가 하루하루를 규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쯤 나는 누구였더라 중얼거리곤 했지만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다시 밝혀주곤 했지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의 내 아들과 같은 반 친구였지요. 현우는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늘 조용했고 수저 소리보다 한숨이 먼저 내려앉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우가 머쓱하게 웃으며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학교가 늦게 끝난 날이면 현우는 우리 집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문을 열며 들어와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면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씩 내려앉는 걸 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올려주면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꼭 2번쯤 눈을 감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요. 시험이 끝나면 김치전을 부쳐주고 감기에 걸렸을 땐 생강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현우는 빈 컵을 정성껏 씻어 제자리에 놓고 행주를 한 번 더 짜서 싱크대를 닦곤 했습니다. 집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 작은 몸짓들 속엔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어야 했던 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 현우는 성적표와 알바 스케줄을 식탁에 나란히 놓아두곤 했지요. 아버지가 덜 걱정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가 배운 정의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책임지는 법이었지요. 나는 반찬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몫이야. 받은 걸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 몫을 먼저 챙기는 걸 잊지 마.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모르는 아이에게 내 몫의 따뜻함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현우는 점점 의젓해졌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우리 집 문턱을 넘을 때면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요. 고3이 되던 해 현우는 대학 원서를 들고 와서 어떤 과를 선택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줌마 생각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버지는 뭐든 내가 정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길을 제시해주는 어른이 필요했다는 걸. 그 밤 우리는 늦게까지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의 꿈과 적성에 대해 그리고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대학에 합격한 날 현우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현우는 가끔 안부 인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청춘을 누리고 있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요. 그 사이 내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0을 넘긴 아들은 가끔 엄마도 이제 인생을 즐기셔야 해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살림과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창업을 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집은 썰렁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기도 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동네 도서관 앞에서 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해맑던 소년의 얼굴에는 어느새 책임이 자리를 잡았고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선생님. 바뀐 호칭과 어색한 미소. 계절은 바뀌었고 우리 사이의 호흡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오랜만에 함께 마시면 어떨까요? 그날부터 현우는 가끔씩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처럼 반가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목소리 톤이 예전에 그 아이와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선생님, 제가 나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사업 계획과 자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처럼 우리 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일이 아닌데. 아니에요. 선생님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해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 오는 어느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문 앞에 우산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내일도 비 온다고 해서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의 글씨체는 여전히 정갈했고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현우는 어김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함께 가도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도 되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진료실 앞에서 불안해하는 나를 조용히 지켜봐주는 그의 존재가 점점 고마워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내 생일이었습니다. 아들도 깜빡했던 날인데 현우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지요. 선생님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저만 축하해도 될까요? 촛불 하나를 켜며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이런 날까지 기억해 주다니.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요. 선생님의 모든 날들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 현우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의 작은 배려들이 쌓여갈수록 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밤 갑자기 열이 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약국도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불빛이 계속 켜져 있길래. 열에 시달리던 나는 문을 열어주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내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약국을 찾아 나섰지요. 24시간 약국까지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밤중에 달려가서 해열제와 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혼자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는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고 젖은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현우의 손이 내 이마에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떨림,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걱정과 애틋함이요. 현우야, 고마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해요. 선생님께는, 제게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역시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열이 내리고 정신이 또렷해진 새벽, 나는 소파에서 잠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내 곁을 지켜준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어요. 이상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현우가 눈을 뜨자 우리는 서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현우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라고. 그리고 나도 알았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선생님, 저 계속 이래도 될까요? 이렇게 곁에 있어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지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고 나 역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파서 누워있던 내게 현우가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말해도 될까요? 아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어머니 같으면서도 그런데 또 다른 분이기도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보며 자랐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따뜻함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더 특별한 마음으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음이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나는 내 안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봄이 조용히 기지개를 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면서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요. 현우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 속에는 소년이 품었던 그리움이 청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자라나 있었던 거지요. 현우야.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분명 감동적이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현우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걸까? 현우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청년이었고 나는 이미 인생의 한 철을 지나온 여자였습니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나를 괴롭혔어요. 미래가 창창한 그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
어느새 군데군데 나타난 흰머리카락들. 나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는데 현우는 아직 청춘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걱정도 따라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을 때는 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요. 집안을 정리하며 문득 현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던 그 모습, 빈 컵을 닦으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묻던 그 목소리. 그때의 현우는 분명 내가 돌봐야 할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첫사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 소중한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현우가 문자를 보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현우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또 다른 걱정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성인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친구와 같은 또래의 남자와 사랑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가족의 평화가 깨지지는 않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현실의 벽들이 너무 높게 느껴졌어요.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가족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까지. 내가 정말 현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가 보내는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감정들이 달콤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 현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집에 계세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있었어요. 30분 후 문을 열자 비에 젖은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불안한 표정이었지요. 선생님,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현우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알아요. 나이도 어리고 선생님께는 어린아이 같을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만 보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봐도 자꾸 선생님이 떠올라요. 왜 제 마음이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확실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선생님도 조금이라도 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니,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이러지 않을게요. 그 순간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요. 현우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 마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를 생각해봐.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많을 텐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게는 선생님이 전부예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정말 진심이에요.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도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현우가 돌아간 후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한번 믿어보자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안 돼. 그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며칠 후 아들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현우 형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아들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신랑보다 12살이나 많다더라. 어머, 정말? 그럼 거의 아들 키우는 거네.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완전 엄마 노릇이나 하고 있어. 빨래, 청소, 밥 해주기. 신랑은 집에서 완전 아들 대접받고 있고. 그런 결혼이 행복할까? 여자만 손해 아니야? 남자는 좋지 뭐. 엄마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여자는 늙어가는데 남편은 아직 젊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하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현우의 마음도 그런 건 아닐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릴 때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나에게서 찾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현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 여자로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로서 그리워하는 걸까? 그날 저녁 현우가 보낸 문자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연인의 관심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나 역시 현우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젊은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활기차게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문득 현우에게는 저런 청춘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런 자유로운 사랑을 누릴 수 없을 텐데.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옳다는 것을. 현우에게는 나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을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몇 주가 지나고 현우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지요.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공원을 산책하다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어쩐지 운명 같기도 했어요.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현우야, 내 마음 정말 고마워. 이런 늙은 사람한테. 늙으셨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내 삶에는 내 마음 말고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현우 형이 요즘 자주 오네.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젓가락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잠깐의 침묵. 그 눈빛 속에는 우리가 함께 버텨온 시간들이, 둘이서 지켜온 이 집의 평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언제나 가족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현우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모호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늦은 오후, 봄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내 진심은 내 삶의 빈 곳을 따뜻하게 덮어줬어.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면서도 한 사람의 여자야. 그런데 지금의 나는 엄마로서의 나를 지키고 싶구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스치는 아쉬움을 나는 외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사랑은 정말 소중했어. 그 마음 덕분에 나도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 그걸로 충분해요. 제 사랑이 선생님께 의미가 있었다면 미안함과 고마움이 같은 무게로 가슴에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이별을 택했습니다. 바람만이 길게 우리 곁에 남았지요. 그 후로 현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 안부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자신만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곁에 머물다가도 때로는 떠나보내는 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에 물을 주며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했고 내 방식으로 지킬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었지요. 현우가 보여준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할 때도 있다고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닿을 수 없어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으니까요. 때때로 홀로 앉은 저녁 식탁에서 현우가 끓여준 죽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마음을 주고받는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